자기 비난은 종종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마치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미덕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내부의 적이야말로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우리가 자기 비난에 빠지는 이유에는 통제감이라는 심리적 원리가 숨어 있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친절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 듯하다. 파트 1. 우리는 매일 스스로를 아프게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즈음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당신, 채널에는 일관된 주제의 영상을 올려라. 절대 이것저것 막 잡다하게 올리지 마라. 네, 정확하게 하지 말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정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어서 이 내용을 가볍게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제목,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라는 책 제목만 보고 바로 눈이 가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왔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제시를 해줘서 읽으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몇 구절들을 문장을 수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뒤쪽에 책 날개에 당신의 자기 비난 지수는? 이라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봤는데 7점, 심각 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각,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 이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해서 바로 대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비난에 익숙하신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비난에 엄청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제가 열심히 살고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나태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일상이었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전 여태까지 이런 자기 비난, 그리고 스스로 나 왜 이렇게 게을러?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의 성실성을 지탱해주는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성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칭찬도 스스로 해주고 잘하고 있다 해야 약간 자기 자신이 좀 으쌰으쌰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건 좀 부족한데, 열심히 했더라도 이거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되게 갉아먹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침 또 취준을 할 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게 얼마나 저에게 안 좋았는지, 왜 고쳐야 되는지 그걸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좀 가볍게 나눠볼게요. 우선은 전 프롤로그부터 내용이 되게 와닿았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기 비난은 종종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마치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미덕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내부의 적이야말로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이들의 목표는 지금보다 무조건 발전하는 것뿐 나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우선 엄청 와닿았습니다. 왜냐면 전 약간 자기 비난을 많이 한다는 걸 내심 좀 뿌듯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이야. 약간 나 자신에게 취하는, 난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성실성에 대한 그 기준이 엄격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의 성공할 만한 자질이야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은 일상을 살아갈 힘을 좀 빼앗아가는 주범이라는 걸 저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의 그 반대편에는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은 그럼 스스로를 게을러지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존재하잖아요, 그 반대점에는. 근데 그 부분 역시 프롤로그에서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게 친절해진다 라는 말을 자기의 자기 방종, 자기 합리화의 의미로 오해하곤 한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면서도 지금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나약하고 발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저처럼 거부감을 좀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자기에게 베푸는 친절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느슨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곤 하지만 이건 방종, 게으름, 자기 합리화와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는데요. 만일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을 줄이거나 금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끊임없이 스스로를 닥달하는 태도보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때 더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고 피자를 먹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내 자책하고 자괴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실패했다고 우울해지면서 다시 좌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음식만 보면 그걸 더 먹으려고 하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를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한 행동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살피고 그 자기 비난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체중 감량에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그룹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법 그리고 흡연의 문제점에 대해서 배웠고 B그룹은 오직 의지만으로 금연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집단이 의지력에만 의존해서 금연을 시도한 집단보다 훨씬 더 쉽게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친절해진다고 해서 자기를 오냐오냐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성공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그런 사례들을 듣잖아요. 자기를 비난해서 자기를 채찍질해서 그렇게 해서 성장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례를 보곤 하는데 이 책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치면서 성공을 이루는 동안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가혹함은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스스로를 가혹하게 다그치기만 해야 할까? 이 책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 역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친절은 실패나 실수에 직면했을 때 실수를 바로잡고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걸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자기 친절은 자기를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을 남기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혜택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 고민을 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친절은 자기 합리화나 방종,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비난보다 실패나 실수를 효과적으로 이겨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책은 조언합니다. 즉 자기 친절은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그것이 성장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도 필요한 것이죠.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자면 이 자기 비난의 목소리는 마치 꺼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재생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다. 논리적으로는 이런 마음속의 독재자에게 화를 내고 라디오를 꺼버리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이 라디오를 오래 들으면 들을수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마치 사실처럼 느낀다. 지속적인 비판이 삶을 편하게 해주기는커녕 만사를 힘들게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나와 내 인생을 위한 진심 어린 목소리라고 믿는다. 심지어 이 목소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 목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전부 사실로 느끼는 것이다. 평생 이 라디오를 들어본 사람은 언젠가 도전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 목소리가 어차피 너는 못할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하면 왜? 해보지도 않고 대신 그래 맞아 나는 못해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더 크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파괴적인 결과를 부르는데도 그 생각이 옳고 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오는 목소리라고 하면 물론 이건 역시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이 하는 목소리라고 하면 나한테 맨날 저 사람은 부정적인 소리만 해. 맨날 나 못할 거라고 해. 맨날 내가 부족하다고 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고 그 사람을 멀리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목소리를 그냥 무시하든지. 그런데 확실히 이게 내면의 목소리가 더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타인이면 그 사람을 멀리할 수라도 있고 그 말이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무시해야 한다라는 그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거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이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에게 하는 그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나를 잡아줄 진심 어린 목소리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나태해져서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목소리라고 해서 그게 늘 저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냥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해로운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뭐 이거밖에 못했네. 난 역시 내가 하는 일이 이렇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어떠할까? 이런 류의 생각들은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이롭지 못한 생각인데도 우리는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좀 조절하고 다루는 법, 그리고 그걸 적당히 걸러듣는 방법을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느낀 점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걸 모두 믿지 말자. 그게 늘 나에게 이로운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소주제에서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성장을 위한 목소리가 내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소제목부터 좀 찔리죠? 이 책에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의 목소리는 그냥 맨날 불평만 하는 게 아니래요. 너 왜 그래? 너 진짜 게으르다. 너 이래서 어쩔래?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난 좀 더 성실해져야 돼. 나는 일을 좀 더 빨리 해야 돼. 나는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 돼야 돼. 난 좀 덜 소심해야 돼. 난 좀 덜 예민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변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목소리는 대부분 해야 해. 아니면 나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변화를 바라는 이 내면의 목소리가 나의 진정한 욕구와 관련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책은 대부분 내 내면의 목소리는 내 진짜 욕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부모님의 권고, 우리를 둘러싼 생활 환경 혹은 문화적인 영향, 아니면 친구들의 인생관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속의 목소리는 매번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데 이 목소리는 우리 자신을 가혹하게 단련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생각의 기저에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말한 대로 너 자신을 힘들게 단련하고 변화시키면 만사가 나아질 거야. 그런 다음에는 평안하도록 해줄게. 그때 가면 난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거야. 하지만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 지켜진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습적인 불평뿐이 때가 돼서 이제 됐어. 오케이.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앞으로 너한테 간섭하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변화를 바라는 이 내면의 목소리는 두 가지 부작용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요구를 하는 목소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또 변화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그로 인해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 행복한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짜낸 이상을 좇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항상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참 허황된 욕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외동이기도 하고 주변에 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저한테 쏟아지는 구조이기도 했어요. 집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보통 칭찬을 많이 해주고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예뻐하십니다. 저도
흠잡을 데 없이 성실하게 살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다 싶은 짓들을 하면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사랑받고 가족들에게도 예쁨받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학교에서 그 모범생의 자아로 지내면서 받은 칭찬 때문인지, 아니면 뭐 가족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기대 때문인지 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크게 성공해야겠다. 나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난 좀 능력도 많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면서 뭔지는 스스로도 모르지만 대충 크게 성공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을 스스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난 성실하다는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나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난 성실하게 살아서 또 능력도 있으니까 크게 성공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리를 작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 자신의 욕구에서 나온 생각은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욕구, 꿈 중에 진짜로 내가 하고 싶어서 갖게 된 욕구가 사실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어떤 기대,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배제한 철저히 나만의 욕구를 갖는 건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저의 경우에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자아를 갖고 살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자기 비난을 해왔던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성공에 대한 욕심이 큰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서야 뭘 할 수 있겠어? 너 참 한심하다. 목표가 높으면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해왔던 건데, 사실 그 목표, 그 성공이라는 그 목표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진짜, 그리고 만약 그걸 이룬다 한들 내가 진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비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저는 뭘 이루든 어떤 상태에 있든 스스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잠깐의 성공을 이뤘을 때 빼고는. 근데 성공을 이루는 건 잠깐이고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 잠깐의 반짝하는 결실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나무라고 성장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면 그게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독재자의 목소리가 이 두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좀 요구사항을 줄여야겠다. 스스로에게 하는 요구사항을 좀 줄이고 좀 작은 달성이어도 스스로 좀 칭찬해주는 연습을 해야겠다. 두 번째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아예 배제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재밌네, 이것 좀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좀 촉수를 예민하게 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책은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내면의 불평구는 항상 이런 말을 한대요. 매일 조금씩 나아질 거야. 이 말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가혹하게 다루는 거죠. 내 자기 비난을 들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더 열심히 살아. 아니면 변화해. 그렇게 하면 넌 매일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책은 그냥 광고처럼 취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매일 능력을 증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 그런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탈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번아웃 증후군 유발자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마음속의 상습적 불평군과 우리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더 이상 그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귀찮은 존재는 나의 의지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릿속에서 떠들어대는 생각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 점만 명확히 인식하면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를 볼 때 모든 걸 믿지 않잖아요. 그래, 뭐 자기네 상품 좋다고 홍보하는 거겠지 하고 넘기잖아요, 사실.
그렇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의 목소리를. 그래, 넌 늘 나한테 변화하라고 하지. 늘 내가 부족하라고 하지. 오케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광고처럼 취급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목소리를 넘겨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불평꾼이 나 자신이라는 동일시를 멈추고 그와 거리를 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